여러분, 하루 만에 1,800억 원이 넘는 돈이 어떤 한 상품에 몰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상품의 가격이 역사상 두 번째로 크게 폭락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지금부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1억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1,800억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단 하루 만에 오직 하나의 ETF, 바로 TSLL이라는 상품으로 전부 쏠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막대한 돈이 들어온 날이 바로 이 ETF가 28.5%나 폭락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저점 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거의 도박에 가까운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투자자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기회를 포착한 걸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TSLL이라는 상품이 대체 뭐길래 투자자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끌어당기는지 그 표면적인 매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SL은 소위 레버리지 ETF라고 불립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빚이나 파생상품 같은 도구를 써서 특정 자산의 하루 수익률을 2배, 3배로 뻥튀기 하는 상품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 대상이 바로 테슬라 주식인 거고요. 실제로 이 상품을 만든 운용사 다이렉시온의 공식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약속이죠. 테슬라 주식 하루 성과의 정확히 200%, 즉 2배를 매일매일 따라가겠다. 원리는 정말 단순해요. 만약 오늘 테슬라 주가가 5% 올랐다? 그럼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반대로 5% 내리면 손실도 10%로 2배가 되고요. 바로 이 단순하고 강력한 약속이 수많은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으로 넘어가 보죠.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이 상품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변동성 끌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좀 까다로운데요. 레버리지 ETF는 매일 수익률 2배라는 약속을 지키려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사고 팔아야 하거든요. 바로 이 과정 때문에 기초 주식인 테슬라가 오르락내리락 제자리 걸음만 해도 ETF의 가치는 마치 돈이 증발하는 것처럼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여기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시죠. 테슬라 주식이 첫날 10% 내렸다가 다음 날 다시 10% 올라서 결국 총 마이너스 1%의 손실로 끝났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같은 기간 2배 레버리지 상품인 TSLL은 어떨까요? 첫날 마이너스 20%였다가 다음 날 플러스 20%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4% 손실을 기록합니다. 주식보다 손실폭이 무려 4배나 커져버렸죠. 이게 바로 변동성 끌림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실제 1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테슬라 주식은 분명 15% 넘게 올랐는데 그걸 2배로 추정한다던 TSLL은 오히려 21%나 하락했습니다. 이 변동성 끌림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변동성 끌림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이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훨씬 더 큰 비용이 그 뒤에 숨어 있거든요. 금융 분석가 제프리 푸탁은 이 비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느껴지지만 보이진 않는다. 성과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투자 명세서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의 추정치가 무려 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돈은 ETF가 수익률 2배 효과를 내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데 드는 일종의 이자 같은 비용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막대한 비용이 우리가 흔히 보는 운용보수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알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숨겨진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펀드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즉 하루 2배 수익이라는 것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를 땐 2배보다 덜 오르고 내릴 땐 2배보다 더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위험성은 단순히 몇몇 분석가들의 지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규제 당국까지 나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바로 SEC의 투자자자문위원회가 이런 단일 주식 레버리지 상품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현실은요.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의 92%가 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라는 사실입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 투자자들은 단 8%에 불과해요.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 이름을 바꿔서 일반 ETF랑 헷갈리지 않게 하고 구매 시점에 장기 성과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자는 겁니다. 부적절하게 판매하는 곳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TSL과 같은 상품은 유용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덫일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TSL은 극소수의 초단기 트레이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매일 시장 방향을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칼 같은 손절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건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녹아내리는 구조와 막대한 숨겨진 비용 때문이죠. 혹시라도 의심이 남으셨다면 이 상품을 만든 운용사가 직접 써놓은 경고문을 보시죠. 하루보다 긴 기간 동안에는 성과를 추적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 스스로가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고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경고는 없을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쫓는 건 모든 투자자의 목표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결정할 것입니다.